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마감했습니다. 항상 최고가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드디어 섹터 로테이션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 계좌를 보니 주도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소형주, 금리 인하, 수혜주, 바이오텍 관련주로 자금이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섹터에서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같은 대표 주도주가 하락한 반면 인텔 같은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가 하락하는 동안 디즈니가 상승했고 빅테크 중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오른 애플과 아마존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후발주로 자금이 이동하며 이전 랠리에 참여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이럴 때 주도주 투자자라면 가만히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스윙 트레이더라면 이런 자금 이동 흐름을 포착해 매수 매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방향성과 주도주의 흐름을 살펴보며 주식 비중과 매도 포인트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분 차트를 보면 요즘 비슷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갭 상승 후 장중에는 밀리는 흐름입니다. 이럴 때는 시가와 종가에 나눠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주도주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이 흐름이 하루로 끝날지 아니면 이제 시작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주도주가 흔들리면 후발주가 아무리 올라가도 시장은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 자체보다 주도주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S&P 500 지수는 0.32%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14%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순환매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그 안에서도 자금이 세부적으로 흘러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소형주 지수는 오늘 의미 있는 돌파를 기록했고 기관들한테서도 소형주 매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소형주 강세장이 시작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소형주는 지수 자체보다 개별주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투자는 안 하지만 시장 전반으로 상승이 확대된 것은 좋은 상황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늘도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장기 금리도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채권은 현금 비중을 20% 유지할 때 일부 보유하는 정도가 적절해 보이며 나머지는 주식 비중으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은 여전히 횡보 중입니다. 비트코인은 ETF 기준으로 오늘도 역대 최고점을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기관 매수가 지속되고 있어 보유자 입장에서는 즐길 수 있는 장세입니다. 아직 매수하지 못한 투자자들도 돌파와 눌림목 매수 기회를 번갈아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도 돌파하며 정고점에 근접했고 오늘 ETF 기준으로 역대 최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기관 자금 유입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눌림목 돌파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탐욕 구간을 유지하며 시장 심리가 좋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8월 13일 기준 모든 주요 지수가 단기, 중기, 장기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도주들이 조금 흔들렸다고 볼 수 있는데 하루 정도의 흔들림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저는 주도주 70% 비중을 유지하고 실적 돌파 종목의 30%를 채우는 전략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현금이 더 있다면 주도주에 천천히 추가 매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주식 비중은 여전히 80에서 100%가 적절해 보이며 매도는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금이 여전히 있다면 이제 그동안 안 올랐던 소형주와 금리 관련 수혜주를 투자해도 좋지만 저는 오히려 주도주가 쉬어갈 때 모아가는 전략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도주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의 왕, 주식의 왕 엔비디아는 오늘 0.86% 하락했습니다. 현재 180달러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 매우 훌륭한 가격 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을 유지하기만 해도 매우 적절한 흐름입니다. 8월 27일 실적 발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약 1.39% 하락했습니다. 역시 180달러 부근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하락 시에는 상승할 때보다 거래량이 낮게 형성되며 돌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보유의 관점이 매우 적절하며 장기적으로 보면 적립식 투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 이후 절대로 실적 전 가격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며 계속 베이스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원하는 분들에게 매우 적절합니다. 테슬라는 오늘도 3일 연속으로 타이트한 가격 형성을 유지하며 마감했습니다. 현재 텍사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로보택시 런칭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다음 분기 실적에 로보택시 매출이 반영되는 순간부터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렇지 않다면 실적 발표 후 진입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핀테크 리더 로빈후드는 오늘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1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하며 마감했는데 이는 아마도 일부 직원 매도나 대형 투자자의 물량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발표된 7월 로빈후드 고객 사용량과 크립토 관련 수익은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를 믿고 만약 횡보를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AI 에너지 리더 GE Vernova는 오늘 약 4% 하락하며 21일 이동평균선을 한 번 터치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실적 돌파일에 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관점은 전혀 없으며 여전히 보유 관점이 적절합니다. 반도체 리더 브로드컴은 최고가를 찍고 1% 하락한 상황으로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너무나도 아름답게 우상향하고 있으며 굳이 너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지 않는 한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항공우주 리더 로켓랩은 $42 부근에 도달할 때마다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 해당 구간에서의 횡보가 매우 적절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42 부근부터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AI 네트워킹 리더 크리도 테크놀로지는 오늘 약 3.4% 하락했습니다. 역시나 이번 사이클의 최고의 주식이기 때문에 섹터 로테이션이 나왔을 때 약간의 하락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직은 전혀 걱정할 일이 없으며 세 자릿수 실적이 유지되는 한 보유의 관점이 적절합니다. 소형 원자력 리더 오클론은 오늘 약 1% 하락했지만 어제 9% 상승했기 때문에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9% 올랐는데 1% 떨어졌다고 슬퍼하신다면 명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주목할 만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탐리의 비트마인은 오늘도 3일째 타이트한 가격 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며 이런 흐름이 나타날 때 추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주택 건설 리더 DR 홀트는 오늘 주택 건설주 돌파와 함께 실적 돌파까지 더해 돌파의 돌파를 기록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랜만에 주택 건설 섹터가 살아나는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바이오텍 리더 진디엑스는 오늘 최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아직 역대 최고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바이오텍 섹터에서 오랜만에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기에 주목할 만합니다. 실적 돌파를 잘 유지하며 다시 한번 돌파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QQQ의 주간 차트를 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상승 추세 16주차로 상당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와 매크로 이벤트의 지배당해서 부정적인 뉴스로 인하여 이번 상승을 즐기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뉴스를 그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런 경우가 주식 역사상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1920년부터의 차트를 다시 한번 펴놓고 해부하듯이 공부가 필요합니다. 주식 역사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종종 있었으며 특히 인터넷 사이클과 비교하면 지금은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주도주를 잘 매수했다면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직 고점이 형성되지 않았고 우리는 무릎 구간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머리가 어디까지 형성되는지 확인하고 매도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도주가 3에서 5% 하락했다고 해도 이미 로빈후드처럼 10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큰 타격이 없습니다. 굳이 파동 하나하나를 잡으려 하며 훌륭한 트레이더인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관도 하지 않는 일을 개인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면 주도주를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보유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마인, 이더리움이 올라서 눈물나게 기쁜 라일라였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